화면 볼게요. 어제 풀던 문제 몇 개 남은 이것들 좀 같이 할 겁니다.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를 좀 보고,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게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조건은 웨어저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니까 닉네임 컬럼이 이러한 값을 가진 애, 명확하게 값을 콕 찍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 홍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select 아티클에 where 닉네임 홍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홍길과 일치하는 닉네임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홍길로 시작하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문제였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lik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제 웨어절, 지금 제가 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표현을 아끼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select, insert, into, 그 다음에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DDL의 경우에는 사실 이 절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select를 사용하는 부분을 select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insert를 사용하면 insert 절, insert 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통. 그냥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근데 보통 이제 insert나 update 같은 경우는 이 절보다는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insert 문, update 문 이런 식으로. 그리고 delete 같은 경우도 문 보통 하는데 select는 이제 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select를 할 때는 select 하고 나서 여기에 보고자 하는 컬럼 혹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적어주죠. 혹은 함수 같은 것도 실행할 수 있고, 테이블을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셀렉트하는 경우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 셀렉트라고 하는 워딩, 이 예하고 자체를 쓰는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우리가 테이블에 줘야 할 때는 컬럼, 에스터리스크 혹은 컬럼명 적어줬고요.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이런 거 했었으니까 이런 거에서 from dual에다가 조회를 하는 이런 것도 해봤죠. 얘도 당연히 from dual이 생략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결과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from dual은 생략이 가능한 요소니까 이런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now라는 것도 써봤고 몇 가지 해봤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이제 select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select 밑에 오는 게 from이었어요. 그쵸? 어디로부터? select 절에 적힌 데이터를, 값들을 어디서 꺼내올 건지 이런 거를 적어주는 from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써봤던 건 이제 where죠. where 같은 경우는 select를 할 때 줄 조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where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where 절, 조건 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왜 이렇게 절 하면서 나눠놨냐면, select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필요한 요소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select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총 집합을 해놨을 때 구성이 이래요. select from join on where group by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그 다음에 limit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셀렉트를 쭉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해서 다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들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 적혀있는 얘네들이 다 예약어입니다. 이미 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렉트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적히는 애들, 여기에 적히는 애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키워드 뒤에 오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걸 표현해서 절이라는 단어로 구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차별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 놓고 웨어절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웨어 쪽을 수정해라고 해도 같은 의미긴 한데 보통 이제 웨어절을 수정해라고 하면 이 조건절 쪽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설트나 딜리트, 뭐 업데이트 얘네들은 절을 굳이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에서는 우리가 이 중에서 사용할 게 보통 웨어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리밋도 분명히 써보긴 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웨어 가지고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사용되는 구문 자체가 많지 않으니 굳이 절까지 써서 우리가 구별을 지을 필요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쿼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셀렉트를 하기도 하고요. 인설트 쿼리를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셀렉트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냥 지금 그냥 예시만 하나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 하나의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회원 테이블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원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이 데이터를 좀 백업해 놔야 돼요. 이 데이터를 잃으면 안 돼요. 아예 없애는 건 안 되는데 지금 회원 테이블 자체는 초기화를 할 거예요. 맨 처음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회원 투 테이블 혹은 회원 백업 테이블 같은 거를 한쪽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관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언어에서도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데이터가 한두 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인설트 문으로 옮겨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데이터가 막 몇백만 개씩 있대요. 이거 우리가 언제 인설트문 다 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UI를 제공하고 있는 ESQL YOG 같은 툴이 이 데이터 값들을 뭐 엑셀이 됐든 뭐 다른 데이터 포맷이 됐든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내려받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것도 존재는 해요. 그걸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하는 UI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명령어 쿼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방금 상황에서 해야 됐었던 일은 결국 데이터를 넣는 인설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인설트 문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씁니다. 그리고 쓰는데 거기에 들어갈 밸류들, 값들을 셀렉트로 찾아와서 넣겠다라고 쿼리를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쿼리 하나만 실행했을 때 여기에 있던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쪽으로 한 번의 명령어 실행으로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바꾸고 싶은 데이터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다른 테이블에. 그럼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조회해서 얘를 밸류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니까 명령어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제 뭐 재가공하고 이런 경우들이 됐을 때 엄청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나중 얘기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셀렉트니까 셀렉트를 사용할 때 썼던 이런 절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 인설트, 딜리트에는 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거고 셀렉트 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쪽 내부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쳐다볼 때 셀렉트 절, 프롬 절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웨어절에 쓰여져 있는 닉네임은 홍길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 홍길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은 이 홍길이라고 하는 값만 들어있는 컬럼을 찾겠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like라고 하는 거, 이 like 예약어를 사용해서 이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포함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줄 수 있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일단 우리가 웨어절에다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컬럼을 적어줘요. 이거는 이퀄 마크를 가지고 갖다를 쓰는 경우랑 동일한 거죠. 먼저 컬럼을 써주고 나서 이 뒤에 like를 써줍니다. like라고 하는 얘가 단어 자체가 뭐뭐와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뒤에 오는 거와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같다는 진짜 똑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와 유사하다의 의미였잖아요. like가 가지는 의미는. 실제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like를 써주게 되면 닉네임이라는 컬럼 안에 like 뒤에 오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줄 겁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한다고 이 홍기를 포함시킨 걸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돼요. 여기서 힌트에 보면 퍼센트가 들어가 있죠. 자, 이 퍼센트를 홍길 뒤에다가 넣으면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퍼센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녀석이 여기로 오면 얘는 아무런 데이터도 가져오지 못해요. 자, 이 두 차이를 봤을 때 퍼센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데, 정확한 의미로는, 자, 지금 퍼센트가 홍길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왔어요. 그럼 퍼센트가 온 자리부터는 어떤 데이터가 와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홍, 길,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오든지 상관없어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홍길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퍼센트를 앞으로 옮겼을 때는 이게 안 됐죠. 자, 이 상태로 퍼센트를 의미를 해석하면 앞에는 뭐가 오든지 간에 신경을 안 써. 근데 뒤에는 홍길로 끝나야 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퍼센트는 like 안에서 하나만 쓸 수 있냐? 아니요. 두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앞에 뭐가 오든지 간에 신경 안 써. 근데 중간에 홍길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오든지 신경 안 써. 가 된 거예요. 이 신경 안 써는 데이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조회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뽑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신경 안 쓴다 그랬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홍길이 있죠. 그리고 뒤에 뭐가 오든지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like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조건을 따질 때에는 이제 뭐 게시물들이 리스트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게시물 검색 기능 같은 거 할 때 여기다가 뭐 제목 골라놓고 뭐 AA 이런 식으로 치면 제목에 AA가 들어가 있는 애들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like 검색을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앞에와 뒤에 퍼센트를 둘 다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AA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응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맨 앞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 근데 홍이 한 글자 나와야 되고 그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길이 또 한 글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홍, 두, 길이라는 이름은 이 검색으로 조회가 될까요? 홍, 두, 길 가능하겠죠? 홍 나왔고 가운데 상관없고 길 나왔어요. 앞뒤는 상관없으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쵸?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홍, 길, 아니다. 홍길 말고 길, 두, 홍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조건으로 검색이 될까요?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실제로 이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기랑 여기만 바꿔봐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해요. 이거는 데이터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중간에, 맨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길과 홍, 이 두 글자만은 순서가 길이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적어준 거니까. 조건을 따질 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그리고 퍼센트 안에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검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유의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검색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like 구문은 like 검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like 검색. 실제로 우리가 이 like라고 하는 쿼리를 사용하는 시점도 보통 검색을 하는 시점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네이버 같은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죠. 여기다 예를 들어 자바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는 본인 네이버 서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 자바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와서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like 검색을 하는 겁니다. 웨어절에다가 그냥 equal 검색을 해버리면은 이 자바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순수한 자바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다운로드라는 거 하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는 못 가져온다라는 건데 like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다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검색 기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like 검색이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웨어절에다가 equal로 검색을 하지 말고 항상 like 검색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굳이 equal 검색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홍길동을 찾고 싶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같이 나오겠지만 그냥 이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홍길동을 찾고 싶고 이렇게 해서도 홍길동을 찾을 수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뭐 퍼센트를 쓰지 않더라도 사실 like 검색은 해주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면 굳이 이 이퀄 검색하지 말고 like로 해서 정확하게 뽑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뭐 퍼센트 시작하는 혹은 끝나는 이라는 조건 주고 싶으면 퍼센트 쓰고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웨어절에서 equal 마크 가지고 검색하는 이런 조건 상황과 like 가지고 검색하는 이런 조건 상황은 연산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연산의 방식이 다르다는 건 연산 속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워낙 간단한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가 눈 깜빡이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실제로 실행 속도가 0.001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둘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나중에 데이터가 좀 방대해지고 따져봐야 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면 이렇게 검색하는 것과 이렇게 검색하는 거에는 치명적인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퀄 검색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like를 쓰는 건 오히려 프로그램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써야겠죠. 그거 아니면 쓰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로 이렇게 검색하는 게 예를 들어 1초가 걸리고요. 이렇게 검색하는 게 예를 들어 10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10초 너무 크다. 한 3초로 할까요? 1초와 3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배 차이죠.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상 1초와 3초? 그렇게 큰 차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1초와 3초가 자, 제가 네이버를 딱 누르면 그냥 깜빡하면서 뜨죠.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이것도 이 화면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화면을 그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깜빡하고 걸린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얘를 누르자마자 멈추고 3초 있다가 열어드릴 거예요. 페이지가 이렇게 뜬대요. 사용자들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검색을 했어요. 그냥 깜빡하면 나오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온대요. 잠깐 멈춰있는 그 3초가 생각보다 되게 답답함을 줍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짤막짤막한 몇 초들이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지금 3초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 10초 이상 걸린다 라고 하면 느껴보세요 한번. 아직 10초가 이제 끝나요.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쓸까요? 이거 답답해서 못 쓰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느리게 동작을 한다? 그러면 어우 그 누구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트들 보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통 1, 2초 안쪽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인터넷 상황이나 뭐 이런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오래 걸리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끔인 거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쿼리, 결국에는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서 가져온 결과로 화면을 그리는 역할까지가 웹 개발인데 애초에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는 속도가 3초가 걸리면 얘를 여기로 가져가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쿼리를 실행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또 하나 배울 거예요. 상당히 검색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특히나 더 이 속도적인 측면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0.001초가 걸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한 10몇 초 걸리는 상황도 와요. 그럼 이거 몇 배 느려진 거예요? 이거 1, 10, 100, 1000이에요. 1000배 느려진 거예요. 사실상 그냥 눈 깜빡할 사이 되는 거랑 10초? 그렇게까지 심각할까 싶을 수 있지만 1000배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 아니면 like는 쓰지 않는다. 근데 꼭 필요한 상황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펄이에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where에다가 and라고 하는 키워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elect from article where 조회수니까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겠죠? 얘가 10 이상이니까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55 이하, 10 이상이면서 55 이하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and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해서 추가로 조건을 엮어 줄 거고요. hit 이렇게 지금 힌트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and는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해요. and도 줄을 한번 바꿔주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and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겠어요? or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nd와 or, and는 그리고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있는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할 때만 이 조건을 맞는 조건으로 보고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or는 또는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왼쪽 혹은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이어도 이 조건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and로 지금 엮여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상과 이하기 때문에 10과 55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웨어절에다가 hit 컬럼을 가지고 따져 볼 건데 잠깐만, hit 컬럼을 가지고 따질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etween hit 이렇게 between A and B 여기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저도 이 방식을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where절에다가 hit 내가 지금 조건으로 볼 컬럼을 먼저 명시를 하고 나서 between 이거 뭐뭐 사이에 란 뜻이죠. 뭐뭐 사이에. 그래서 실제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과 55 사이에 라는 조건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해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상황과 이 위에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돌려줘요. 자, 근데 betwee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문법인데, 자, A와 B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일 때 10과 55가 포함되어 나오는 걸 보면 between이라고 하는 이 문법에서 초과 미만이 아니라 이상 이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between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상 이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완벽히 동일하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른다고 해도 이것만 알아도 쿼리를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딱히 없겠죠. 얼마든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알아두면 알아두는 대로, 많이 아는 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더 편한 거를 골랐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아니고 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 그동안은 항상 where절에다가 어떤 컬럼의 값이 equal 이거랑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아니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힌트에는
느낌표 이퀄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자, 닉네임이 조건은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리고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 그럼 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ND로 조건을 엮어야 되고요. 픽이라고 하는 결과가 50 이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잠깐 빼고 여기만 먼저 볼게요. 우리가 그냥 조회를 하면 무명 2개, 홍길순, 홍길동 2개, 임꺽정 하나 이렇게 데이터가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명이 아니고 라고 해서 조건을 주고 조회를 했기 때문에 무명 2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고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느낌표를 사용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느낌표라고 하는 게 보통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돼서 이제 느낌표 이퀄 하면 같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데, 자, 대부분의 연산자가 사실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언어나 DBMS나 비슷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크게 다른 게 이거예요. 이거 이퀄 마크 하나. DBMS에서는 이게 같다예요. 이게 같다. 그동안 언어 배우신 분들 이거 가지고 이제 대입연산자, 같다가 아니다. 이건 같다는 이퀄 마크가 2개고 얘는 대입연산자니까 의미를 잘 해석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BMS는 이게 같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가 느낌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의미가 다 비슷하지만 얘만 다른. 왜냐면은 DBMS도 물론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DBMS 안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선언한 변수한테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이렇게 쓰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입할 일이 없어요. DBMS는. 대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근데 인설트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팅할 때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 쓰고 컬럼 나온 다음에 이퀄 마크 하고 값 넣죠. 이것도 값을 이 컬럼에 넣는다라는 개념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이 set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전 초창기의 DBMS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건 아니에요. 약간 변화하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 추가된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다른 인설트 방식들 있죠. 컬럼 나열하고 밸류 나열하는 거. 대부분의 DBMS가 이 방식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면 DBMS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언어랑 병합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생각보다 불편한 거죠. 나는 언어에서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DB 와서 이걸 또 막 다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이퀄 마크 하나는 DBMS에서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대입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냥 같다. 의미 자체로는 연산자 의미가 같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날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무명까지만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걸 보시면 부등호 2개가 서로 등 돌리고 있죠. 그래서 마름모 모양처럼 뭔가 적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비교할 수 없다의 의미를 가지는 앤데 같지 않다의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나 이렇게 조회를 하나 결국 같은 결과가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꼭 2개를 다 알아놓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고 계신다면 나쁠 것도 없는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가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게시물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좀 가져올게요. 여기는 무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나예요. 작성자가 무명인 애들 데이터 필요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55 이상인 애들도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둘 다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을 사용해서
여기에 hit 55 이렇게 넣어주면 닉네임이 무명인 애들이 이 조건이 맞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거고, 조회수가 55 이상인 애들은 이 조건이 맞으니까 닉네임이 무명이어도 나올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무명이어도가 아니라 무명이 아니어도 나온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nd와 or에 따라서 우리가 셀렉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조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지금 or와 and가 둘 다 쓰였거든요. 여기까지, 아니 세미콜론 뭐야,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가 지금 밑에 보이는 결과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and로 엮였고 타이틀이 제목이 아닌 애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에서 제목이 타이틀이 아닌 얘네 빼고 얘네 둘만 데이터가 4번과 6번의 데이터만 나올까요? 어때요? 실행했는데 결과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거는 조건 자체 인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5원은 양쪽이 둘 다, 5원은 한쪽만 맞아도 실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end는 둘 다 맞아야 실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컴퓨터가 이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뭐 end가 먼저건 or가 먼저건 어쨌든 이 조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얘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or와 and 사이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랑 지금 이만큼이랑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이 전체의 결과는 true가 되겠죠. 그쵸? 근데 true랑 이거랑 해서 얘가 true여야만 이 조건은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화면에 보이는 상황에서 얘네를 빼고 이렇게 두 줄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을 확실하게 얘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 동작을 할 때 셀렉트 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조회해 올 거야. 근데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하면은 아티클 테이블을 풀스캔을 일단 한다 그랬죠. 그 상황 속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보면서 스캔을 할 거예요. 근데 조건 중에 괄호가 먼저 씌었으니까 이 괄호에 해당하는 애를 먼저 나열을 다 해요. 이 조건 연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풀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없애놓는 거예요. 먼저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end 조건, 얘도 봐야 되네? 얘도 일치해야 되네? 여기서 한 번 더 추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만 나온다. 실제로 셀렉트가 되는 상황은 이런 느낌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 and나 or를 동시에 쓸 거면은 생각을 되게 잘하고 써야 돼요. 그냥 쭉 나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수업 페이지에 뭐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4일차에 방금 푼 문제 정답 올라가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W3 스쿨에서 제공하는 MySQL 엑설사이즈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열려 있을 거예요. 수업 페이지 최하단에. 이거는 사실 수업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얘랑 같은 거거든요. 연습 DB. 근데 어쨌든 이 링크 열어드린 거 들어가셔서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게 뭐야 싶어도 돼요. 그냥 둘러보세요. 막 눌러볼 거 눌러보고 여기 뭔가 쿼리가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고 여기 런 버튼도 있으니 얘를 누르면 뭔가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시면서 좀 시간을 드릴 테니 얘네가 뭐 하는 놈들인지 대충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최대한. 모니터가 또 꺼지고 있네요. 일단은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는 시간 가지시고 쉬는 시간도 가졌다가